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복잡하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오랜 친구와도 가족과도 때론 갈등이 생기고 소통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말이 곧 마음의 거울이다. 부드러운 말은 따뜻함을 전하고 거친 말은 벽을 세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말을 돌아봐야 한다. 혹시 내가 너무 거칠게 표현하지 않았는지,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 상대를 상처 주진 않았는지 생각해보자. 말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단지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담는 것이다. 말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읽으라.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집착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다. 내 감정이 격해질 때 그 속에는 상처받은 나 자신이 숨어 있다.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다독여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다. 대화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잠시 침묵하며 그 말을 가만히 듣는 것도 필요하다. 말의 틈새에서 상대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다. 공자는 말했다. 듣기 싫은 말 속에도 진실이 있다.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의 말이 불편하게 들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안에도 분명 진심이 담겨 있다. 듣기 싫다고 해서 귀를 닫아버리면 결국 대화는 벽에 부딪히고 만다. 상대의 불만이나 서운함 속에도 그가 바랐던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며 이런 조언을 남겼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곧 지혜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서로가 벽을 세우게 된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상대의 마음이 왜 그렇게 상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상대방이 내게 서운함을 표현할 때 왜 그렇게 말해? 라는 반응보다는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라는 말이 필요하다.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대화의 문을 다시 연다. 대화의 핵심은 논쟁이 아니라 소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기기 위해 논쟁하기보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진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순간부터 대화는 감정 싸움으로 변질된다. 때론 말을 삼키고 침묵 속에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전할 때도 있다. 상대방의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잠시 기다리며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것도 배려다. 대화를 이어가며 중요한 건 솔직함이다. 하지만 그 솔직함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나를 무시했어가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서운하게 했어 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기 훨씬 쉬운 방식이 된다.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법은 결국 진심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듣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공자와 쇼펜하우어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을 배운다. 말은 곧 마음을 담은 거울이다. 그 거울이 차갑고 날카로울지 따뜻하고 부드러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상대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을 고민할 때 관계는 비로소 회복된다. 인간관계는 누구에게나 어렵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 가까워지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